네. 자, 오늘 수업은 코칭 역량 의식 확장하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도 지난번에 그 코칭 역량 나눌 때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빡빡하게 꽉 차서 또 코칭 안에 이제 개인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녹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여 못 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신데 우리 참여하신 코치님들이 좀 도와서 같이 코칭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약 하나만 이제 보충하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티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같이 했는데 의사소통 방식 그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그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자기를 보고 자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갈등에 대처하는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는 대체로 뭐 다 잘하는데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장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치형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일치형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전 인류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봤을 때, 보다 더 일치형에 가까운 유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칭 역량, 의식 확장하기, 어, 지금 이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리로 참여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은실 코치님은 화면을 안 켜시더라도 연습에는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치님들은 오늘 워크북이 98쪽, 네, 97쪽인가 봐요. 97쪽 코칭 역량 의식 확장하기. 여기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청크 업과 청크 다운 개념을 기반으로 의식 확장을, 의식 확장 질문을 습득한다. 청크 업 질문, 청크 다운 질문을 코칭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청크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크 업, 청크 다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코칭을 해서, 와, 이 코칭이 정말 참 좋았다라고 할 때, 언제 코칭이 좋았다, 코칭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코칭을 해서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좋은 코칭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공감받고 힐링되고 이런 것이 좋은 코칭이 아니라 그 코칭의 결과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의 전환,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좋은 코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의식 확장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이제 KAC에서 KPC로 나가는 코치님들이 매우 유용한데요. KAC와 KPC의 차이점은 코칭 질문 안에 의식 확장이 되는가, 그리고 존재 차원의 질문을 해서 고객이 존재를 발견하는가. 이게 이제 KAC와 KPC의 차이예요. 오늘 질문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이제 코칭 고객이랑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정아 코치님이 읽어주세요. 모든 종류의 폭넓은 관심사는 긴장을 이완한다.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에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버트런트 러셀 행복의 정복.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삶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흔들림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또 한 가정에서, 그 아내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폭이 뭐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프다든지, 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뭐 회사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좀 틀어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인생 전체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그럼 협소하지 않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엄청 뭐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상을 살면서도 내 인생이 협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인생의 폭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단위로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깊게.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 삶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의식 확장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100년, 200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번 나라는 존재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80살이 넘으신 노 부모가 편찮으셔요. 그것은 매일 울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인생의 깊이를 모른 채 전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인간은 누구나 죽고 80이 넘으면 병에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일이에요. 그것은 고통스러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다쳐서 울거나 감기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워 할 일이 아닌 거죠. 누구나 감기에 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일인가. 그럼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보편적인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좀 넓게 또 깊게 또 높게 이렇게 시선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너무 행복이 없어져서 도대체 행복이라는 건 뭘까를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책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를 납득할 수 있었던 건 나는 왜 이렇게 이까진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걸까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구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음,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영어가 많아요, 여기는. 영어가 엄청 많아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게 많아서 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우리 박선미 코치님이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99페이지. 음, 어웨어니스는 자각, 알아차림, 의미 확장, 의식 확장, 의식 확대, 관점의 확장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강의의 의식 확장은 관점의 360도 확장을 의미하며 자각, 알아차림, 의미 확장, 의식 확장, 의식 확대 등으로 표현합니다. 협의의 의식 확장은 관점의 수직적 확장과 관점의 수평적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수직적 확장은 청크업, 청크다운을 말하며 목적 가치, 구체화, 명료화, 디테일 등을 다룹니다. 관점의 수평적 확장은 청크 시프트를 말하며 관점 다양화 및 관점 전환 등을 다룹니다. 이 모듈의 의식 확장은 협의의 의식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의 수직적 확장을 다루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연습하는 다양한 그 연습들은 바로 이 청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청크는 뒤에 나오는데, 자, 청크는 뭐예요? 청크는 생각의 덩어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복잡한 어떤 생각의 덩어리를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생각이 계속 복잡한 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코칭 질문을 통해서 청크 업, 청크 다운 또는 청크 시프트를 통해서 관점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조금씩 한 가지씩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크는 직역하면 덩어리를 뜻한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손수빈 코치님.
네. 청크를 직역하면 덩어리를 뜻한다. 이를 한 단계 의역하면 생각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 단계 더 의역하면 생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청크업은 수직적 관점에서 생각의 크기를 크게 키우거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말하고, 의미, 이상, 숲, 총론, 마크로, 줌아웃, 영역의 생각을 통칭합니다. 반면 청크다운은 수직적 관점에서 생각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구체화 또는 세분화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법, 현실, 나무, 강론, 마이크로, 줌인, 영역의 생각을 통칭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상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치는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크게 키워주기도 하고 또는 디테일하게 구체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이제 코치가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설명으로 나왔지만 아주 쉽게는 이래요.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할 때 숲을 보느냐, 뭐 나무를 보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사람들은 나무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체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테일이 약한 거죠. 또 디테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그것을 이상화를 또 큰 그림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치는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관점의 전환, 의식의 확장을 통해 이제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럼 코치들 중에서도 이상화가 편한 사람이 있고 또 구체화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이 두 개의 영역들을 다 개발하셔서 좀 더 통합적인 그런 영역,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고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고객을 더 잘 도울 수 있겠죠. 자, 여기는 101쪽, 101쪽 한번 읽어볼게요. 101쪽은, 네, 김동주 코치님 101쪽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을 크게 가지거나 의미를 확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청크업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을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크 다운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생각을 크게 하거나 디테일하게 구체화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면 소통에서 코치로서 또는 코치형 리더로서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더인 내가 청크업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 청크다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리더인 내가 먼저 상대방의 청크다운 수준으로 내려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청크업 해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대될까요? 반대로 리더인 내가 청크다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 청크업 수준이어서 허황된 느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리더인 내가 먼저 상대방의 청크업 수준으로 올려서 올 거야. 죄송합니다. 네. 네, 수준으로 올려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청크다운 해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대될까요? 소통에서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유, 잘했습니다. 이쁜이도 잘 기다려줬어요. 자, 하나의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떤 청년과 코칭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되게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쉬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굳이 그건 코칭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걔가 늘 뭐 자기는 뭐 엄청 큰 농심처럼 이렇게 큰 식품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가 지금 있는 상황은 어때요? 지금 계속 집에 있단 말이야. 우울하고 자존심 낮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막 그 식품회사의 막 그런 사장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 그렇게 그 식품회사 사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왜 그것이 되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눈높이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없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런 게 자기는 되게 기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계속 청크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디테일하게 지금 뭘 해야 돼? 그랬더니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 세수해야 돼가 나왔어요. 제가 세수를 잘 안 하고 다녔거든요. 이도 잘 안 닦고. 식품회사를 차릴 사람인데 세수도 안 하고 이를 안 닦은 사람이 뭔가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접할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맞벌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돈 벌러 나가고 그 청년 혼자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 그러면 나왔는데 지금 집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일하러 갔을 때 집 청소도 하고 밥도 씻어놓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나았어요. 결국 지금 내가 뭘 해야 내가 식품회사 사장이 되는구나가 이렇게 거꾸로 디테일하게 내려왔어요. 자, 어쩌면은 이제 회피하고 싶어서 아주 엄청나게 큰 꿈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야, 네 지금 주제를 파악해라. 네가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냐. 이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코치는 거기에서부터 수용. 아, 좋아. 너무 멋진데? 그런 큰 꿈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내려와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찾는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해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야, 꿈을 좀 크게 가져. 이게 아니라 아, 너한테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고객의 그 생각을 청크 다운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대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다 코칭적 대화가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각자 그 사람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칭 질문 연습하는 시간에 자기가 막 거기에 뭔가 더해서 코칭하지 마시고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오늘 특히 더더욱 써 있는 대로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그 써 있는 대로만 읽었는데도 고객이 답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공감을 해주지 않아도 고객이 답을 찾아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아,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내부의 답을 가지고 있지라는 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좋은 코치는 공감을 잘하는 코치가 아니라 고객을 진짜 믿는 코치예요. 고객을 정말 믿어주는 코치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잘했구나가 아니라 고객은 원래 잘해요. 모든 고객은 원래 지혜롭고, 모든 고객은 다 자기 답을 알고 있고, 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해야 되잖아요. 코치가 정말 믿어줘야 돼요. 당신 안에 답이 있다는 걸 믿어줄 때 고객은 자신의 진짜 자기도 몰랐던 더 근사한 자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102쪽이에요. 102쪽은, 네. 박상림 코치님. 관점의 사양화는 의미 확장, 목적 가치, 빙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확장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로부터 목적으로, 가치로, 사명까지 단계적으로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의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목적 가치는 수단 가치로부터 목적 가치로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행동의 궁극적인 가치를 알게 하여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being은 정체성을 의미하며 having, 있는 것, doing, 행동하는 것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확장 시간을 통해서 이 지금 having과 doing의 그 주체자인 존재, 계속해서 존재를 발견하는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KAC 시험을 볼 때랑 KPC 시험을 볼 때랑 가장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객의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서 정말 좋은 주제를 찾아서 또 그걸로 코칭할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오늘 여기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코칭에서 고객의 주제를 설정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게 꼭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지는 않은데, 한 명은 코치가 되고, 한 명은 고객이 돼서 한번 우리 샘플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먼저, 네, 신유미 코치님이 코치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소영 코치님이 고객이에요. 질문하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시작.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체중을 줄이고 싶군요. 어, 체중을 줄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각종 수치가 건강범위 경계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건강해야 코칭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나요? 코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코칭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보람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체중 줄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군요. 오늘 함께할 코칭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네, 이 마지막 13번은 제가 써놨어요. 자, 고객은 처음에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KAC 코치들은, 아, 다이어트, 나도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해본 게 돌아가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 이 사람 지금 몸매를 살피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코치가 몸매를 살펴서 체중이 좀 과체중이다 그러면, 아, 살 빼고 싶구나. 이렇게 해갖고 넘겨짚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코칭을 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살쪄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전혀 살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가 꼭 그 체중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또 체중을 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주제를 얘기했든지 그 주제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이고 내가 경험해 본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중립적인 태도로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주제든지 고객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물어볼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것의 동기는 뭔가요?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그 주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이유가 처음에는 뭐 건강, 체중, 뭐, 그 다음에 건강 검진도 나오고 막 나왔는데 결국 이 사람은 코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뭐, 그 보람 있는 그런 일을 잘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할 코칭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처음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오늘 코칭 뭘까요, 이 사람은? 네. 뭐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신유미 코치님.
네, 응? 그냥 던져보세요. 네. 어, 선한 영향을 음. 있도록 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코칭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건강해지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칭의 목표는, 이 코칭을 한 다음에,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목표로 정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코칭을 진행하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코칭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코칭의 주제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존재 차원에서, 나는 그 단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코치가 되기 위해 건강을, 더 건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코칭의 목표예요. 그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군더더기가 다 빠지고 아주 신나서 그 코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표도 신나서 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목표를 정하라고 그러면 또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현재 상태 또 떨어지고 이런 이유는 그 주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코칭을 해나가는 사이에 계속 갈등의 요소가 들어오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돼요. 코칭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요? 안 모자라요. 왜냐면 이거 봐요. 오늘 이루고 싶은 코칭의 목표를 딱 명확하게 말하게 되면 그 다음은 아주 그냥 빠르게 진행이 돼요. 갈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13번에서 고객이 오늘 코칭 목표는 다이어트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체중을 위해 건강을 위해 뭐 체중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이게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치가 물어보고 언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보다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코치가 되기 위해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고객의 입으로 고객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코칭의 목표를 고객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코치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코칭을 하고 싶은 거죠가 아니라 고객이 고객 입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목표로 코칭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칭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이것대로 하셔도 되고 또 이게 그대로 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자신의 정서와 자기의 또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몇 가지를 같이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칭 연습을 할까 하는데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하고 나서 할게요. 같이 읽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다음은 목적 가치 찾기 질문인데요. 여기는 5번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게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한 분이 질문하세요. 벽돌을 쌓는 이유는 그러면 그 고객이 벽을 쌓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박선미 코치님이 코치예요. 네, 그 다음에 김정수 코치님이 고객입니다. 네, 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벽돌을 쌓는 이유는요. 벽을 쌓으려고요. 네네. 음, 벽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높게 아니, 여기 쌓고 있잖아요. 싶어서요. 여기 3번. 어디요? 네네. 센터를 짓고 싶어서요. 힐링 센터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힐링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음, 힐링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시군요.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싶어서 벽돌을
음. 싸우려고 하시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분주해요. 여기 지금 벽돌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 분주하잖아요. 바쁘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 그렇게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제, 뭐 애들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궁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이게 행복이 지금 끝났잖아요. 이게 궁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궁극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단계거든요. 그럼 뭐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행복, 기쁨, 음, 사랑, 존재,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그 더 이상이 없어요. 인간이 왜 살아요? 행복, 기쁨, 존재. 이를 살아. 그래서 궁극으로 도달하면 결국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행복한 삶을 살려고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여하고 싶어요. 궁극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 말고도 여기는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 말고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벽돌을 쌓는 데는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의도로 어떤 유익이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질문으로 해서 계속 물어봐서 본질적인 궁극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코치가 인생에 있어서 궁극이 뭔지를 알아야 궁극에 치닫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코치가 해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든지 두잉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뭐 갖고 싶어서, 와, 좋다! 이러고 거기가 궁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치의 코치가 경험한 것이 결국 고객에게도 그게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의 단계를 코치님들이 경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해빙에서 빙을 찾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네. 자, 양은정 코치님이, 이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선수빈 코치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코치가 돼서. 네. 네, 두 분이 같이 합니다. 네, 개인적 사례부터. 네.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요거는 1번부터. 예, 죄송해요. 네. 저는 음. 이 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어, 제가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그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질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잘하고 싶은 건가요? 음, 제 자신이 좀 즐겁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의 어떤 즐거움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잘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저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당신이 자신에게 바라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음, 저 스스로 편안하고 그러면서 그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음, 조금, 조금,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코치님은 네.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늘. 자, 아주 쉽게 잘하셨어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이 두잉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뭘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사례를 아주 잘 얘기했어요. 두잉의 단계에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는 거예요. 두잉을 통해서 내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라 그랬나?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는. 근데 즐거움은 궁극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나도 편하고 그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를 함께 하는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쓰지 않는 궁극이에요. 그게 편안함이. 그래서 마지막에 다 깨달으셨어요. 이 질문만으로 그냥 다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코치님은 늘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나 봐요. 어렵다라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 즉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가만히 느껴서 그냥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다음에는 또 더 깊은 성찰, 또 더 깊은 성찰을 편안하게 이렇게 건져 올릴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코칭을 매칭되어서 코칭하는 시간에 질문이 나에게 와요. 질문이 늘어오죠. 질문이 올 때 어렵다라는 말이 올라오면 말은 할 수는 있겠죠. 이 질문이 저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즉시 알아차리세요. 질문이 오면 질문이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그 융 심리학에 의하면 이 세상에 프로이트도 그러고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시점에 여기에서 이 질문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들 각자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좀 이렇게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어찌됐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음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코치들마다 되게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코치가 나에게 질문할 때는 너무 그 뭔가가 공감이 막 되는 것 같아. 코드가 맞아. 근데 어떤 코치랑 할 때는 뭐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막 눈도 잘 맞추기가 어렵고,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사람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코치를 만나든지 내가 왜 오늘 이 시점에 저 코치랑 짝꿍이 됐을까? 네, 그 사람만이 나를 일깨울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다양한 연습을 할 때 오늘도 한 명의 파트너를 제가 정해드릴 거거든요. 그 한 명의 파트너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실 건데 오늘 지금 요번 연습 양은종 코치님하고 선수빈 코치님이 요 연습의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신 거냐면 그 코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코치는 질문만 해. 여기 있는 질문.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을 하다 보면 고객이 이제 이걸 딱 얘기하면 왠지 이 질문 말고 뭔가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느낄 거예요. 둘이 들어가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습을 위한 거니까 물론 실전에서는 중간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정말로 공중 띄엄 있는 것 같은 이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도 고객은 그 띄엄띄엄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로 던져진 이 질문 속에서도 자기를 발견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doing에서 being을 찾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두 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네, 박상림 코치님이 네, 질문자 사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정아 코치님이 코치가 되겠습니다. 이정아 코치님, 네. 잔 거 아니죠? 자, 코치님이 코치이시고, 우리 박사님 코치님이 질문 사례 고객이에요. 네. 저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좀 정리되고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걸 나누고 그들과 함께 좋은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싶어서요.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을 어떤 동물 또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표현한다면요? 어, 하이에나처럼 좀 강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주변을 좀 돌아다니는 동물이 좀 떠오르네요. 그 이유는 앞으로는 어떤 동물 또는 주인공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음, 사자처럼 중심 있게 멋진 리더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확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알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음,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해야 할 것에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네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혹시? 조금 전에? 못 들어, 생각 안 나요. 괜찮아, 괜찮아. 고객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코치는 질문만 했을 거라 자, 그 다음에 고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했죠? 네, 저도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네. 사자처럼 이렇게 주인된 삶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다 모르는. 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자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이제 이런 어떤 이유도 어떤 사람은 이 이유에서 정말 뭔가 행위를 완전히 벗어난, 지금 우리 코치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였냐면 그거는 이 빙과 두잉에 이렇게 걸쳐 있는 좀 더 두잉에 가까운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인정받고 또 이렇게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빙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궁극이에요, 궁극. 그럼 여기 더 질문이 만약에 더 들어가면 아마 궁극에 도달할 거예요. 네,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당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건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점점점 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도달한 것처럼 빙에 도달하게 됐죠. 저 이제 그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간접 하향화 전에 이제 우리 간접 상향화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보고 제가 방을 만들어 놓을게요. 10분 쉬는 동안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오늘은 끝까지 그분과 함께 코칭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식 확장하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각자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 짧게 한 가지씩만 나눌게요. 네. 네, 선수빈 코치님.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단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 네. being이라는 단어가, 음, 네, 꽂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네, 김외수 코치님. 의- 의식 음, 확장이요. 네, 이식 확장. 김정수 코치님. 네, 우리 또 오늘 좀 끊기네요. 네, 빙이 아, 궁극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 좀 마음에 다가오네요. 들리셨나요? 네, 그래, 우리 김외수 코치님 네. 아직 안 끝. 네. 그래요? 오늘도 되게 뭔가 느려가지고 우리 아까 끝났는데 우리 코치님 계속 조금씩 말이 나오네요. 괜찮으신 거죠? 이따가 만약에 같이 1대1 코칭할 때 조금 안 좋으면 휴대폰으로 잠깐 바꿔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 거니까. 자, 신유미 코치님. 네, 코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표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있기도 한데, 오히려 이제 이런 질문들을 깊이 있게 하면서 그 코칭이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KPC는 몇 분 코칭하죠? 30분 코칭해요, 지금? 그러니까. 30분 코칭하죠. 그러니까 30분 코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와, 대단하다. 우리는 20분 코칭할 때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옛날에. 이게 30분 코칭이면 진짜 이게 다 필요해요. 오늘 했던 게 다 필요해요.
천천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듣기. 라포 형성도 충분히 하기. 그 다 해도 30분 코칭이, 어, 30분 코칭 하려면 그렇게 하겠네요. 이쁘나, 이빨 닦어. 자, 김소영 코치님, 네. 음, 결국은 다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 그 궁극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의도를 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의도를 갖고, 네, 모르겠다로부터 벗어나시면 됩니다. 자, 박선미 코치님, 네, 의미의 확장, 네, 양은정 코치님, 저도 의미의 확장입니다. 네, 김동주 코치님, 생각의 덩어리, 네, 박상림 코치님, 어떤 사람? 네, 이정아 코치님, 관점의 상향? 관점의 상향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후에는 쉬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 쉬고 지금 48분이니까 5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실 코치님하고 이혜인 코치님은 9시 이후에 코칭 참여가 가능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네, 9시 한 반경 될 것 같습니다. 운전 네네. 중이어서요. 네, 네, 9시 반에 10시 전에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수석 선생님. 네네. 어, 음, 네네. 음.
네, 코치님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할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 지금, 두 분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두 분을 다른 방에 좀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듣게 이렇게 청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03페이지. 103페이지 코칭을 두 분이 들어가서 5분씩 진행하겠습니다. 5분, 5분. 103페이지를 5분, 5분 합니다. 그럼 10분이죠. 그리고 105나 106, 105나 106, 105와 106을 한 분은 105를 하시고 한 분은 106을 하시고 그렇게 두 분이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5분. 그래서 총 20분 동안 한 분은 105를 고객의 입장으로 하시고 한 분은 106을 고객의 입장으로 해서 총 20분 동안 여기 있는 세 가지 연습을 다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실 시간은 없고 질문하고 바로 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2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9시 20분에 나올게요. 이은실 코치님도 제가 방에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에 대해서 좀 코칭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코칭 강의 네, 코치님들 좋은 시간 되셨어요? 두 분이 지금 짝꿍인가? 그죠? 음, 네. 네. 아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누시나 봐요. 자, 우리 계속 또 같이 만날 건데요. 이제 간점 하향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점 상향화, 이제 간점 하향화. 여러분의 책에 107페이지, 107페이지 볼게요. 자, 107페이지 우리 박상림 코치님이 읽어주세요. 107페이지. 네, 관점의 하향화는 구체와 명료와 디테일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은 구체적일수록 명료할수록 디테일할수록 바람직합니다. 구체화는 고객의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명료화는 고객의 말에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디테일은 구체화와 명료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구체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구체화, 명료화를 위한 질문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다음 게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수빈 코치님이 질문을 하시고요. 선수빈 코치님이 대답을 하시고요. 고객이 되시고요. 질문은 신유미 코치님이 해주세요. 네.
1번부터. 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힐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네, 힐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힐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힐링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 힐링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인가요? 힐링 센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 규모를 코치님이 이제 상상해서 얘기하세요. 코치 아, 네. 힐링센터 만들고 싶어 하잖아. 네. 네. 힐링 센터는 뭐 3천 평 정도의 네. 네. 네, 아, 지을 예정입니다. 네. 아, 네. 네. 힐링 센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하고 싶으신가요? 포항에 하고 싶습니다. 네. 어, 그럼 투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한 30억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센터 개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생각하시나요? 2026년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음, 2026년.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음,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네. 저기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뭐 시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의상 여러분 이따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우리 지금 5기죠. 4기 연구위원 중에 우리 이수미 코치님이라고 있어요. 영상 몇 개 올라가 있는데, 이수미 코치님이 처음에 이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올 때 그냥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 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힐링 센터를, 너끈히 짓고도 남을 만큼의 사업이 확장되고, 진짜 구체적으로 두 부부가 힐링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알아봤더라고요. 정말 우리 코치님은 몇천 평 규모의 힐링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하늘 몇 개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는 오늘의 코칭들이 다 언젠가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씨앗이 심어져서,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좋은 내면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관점의 하향화.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코칭에 있어서 이것도 코칭 시험 볼 때도 매우 중요하고, 고객이 지금 즉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코칭이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덩어리, 청크를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구체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요거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는 108쪽, 109쪽을 연습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코치는, 코치는 우리 김동주 코치님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김동주 코치님이 코치시고요. 네, 김정수 코치님이 고객이에요. 네. 네. 이번 달에 어떤 변화를 원하나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이어트로 어떤 결과나 상태를 원하나요? 다이어트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검진에서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현재 90kg인데 10kg을 줄여서 80kg의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90kg에서 80kg으로 체중을 10kg 줄이고 싶군요.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주실래요? 네, 요약해 주세요. 어, 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현재 90kg에서 10kg 줄여 80kg의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객이 말한 거에 대해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객 스스로 자신이 말한 것을 요약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코칭에서 말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끊어서, 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또 이어가게 하고 또 장황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코치가 요약해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 코치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거나 백트래킹을 해서 요약을 해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고객 스스로 요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 어,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하는데 잠시만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두 개를 둘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개씩 이렇게 해볼게요. 5분, 5분, 10분 동안 드릴게요. 시간이 남으시면 또 두 번 이렇게 더 연습을 하셔도 돼요. 10분간.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코치님은 나오셨네. 우리 김소영 코치님 아까 누구랑 짝꿍이었지? 박사님, 사미 코치님이랑 짝꿍이죠. 네. 10분간 할게요. 아, 네. 그 호기심으로 질문하기에서 코치가 어떤 답을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 뭐 새로운 거 뭐 있어? 뭐 그걸 통해서 어떤 만남이 있어? 뭐 그래서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되게 풍부하고 좋은 대화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대화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화라는 걸 좀 하는 사람으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 질문을 배우고 또 연습을 해볼게요. 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모델이 똑같아서 우리 코치님들에게 방법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존재 질문도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같이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 사례가 있어요.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있죠.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이렇게 세 개 있네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시작해도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요? 이 내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 자기 아이덴티티는 대체로 자기를 양육했던 양육자나 그 사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고객이 자유롭게 대답하시고 무엇을 할 때 당신은 만족하거나 신이 나나요? 이 질문이 되게 생뚱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근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다 보면은 되게 좋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 그대로 하는 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질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돼도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는요. 사골성 발견 질문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분은 존재 질문하시고 또 한 분은 이거 하시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무엇을 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게 게으르다는데 지금 무엇을 원해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고객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치 그냥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덩어리. 존재가 없어지고 그냥 문제야, 그 사람 문제야. 어떤 큰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코치는. 고객이 걱정이 많을 때도
그 걱정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으로 가능성을 발견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과거에 지금과 유사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온전한데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발휘했던 뭐 강점, 장점, 탁월성은 무엇인가요? 네, 고객 스스로 과거에서 자원 찾기 우리 배웠죠. 그거 해보시는 건데요. 두 개 중에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 만들기. 요거는 챔피언 만들기 요 세 개네요. 요거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둘이. 요거는 5분. 아까 그거 그래서 10분. 모두 해서 10분 하겠습니다. 5분, 5분, 10분, 20분? 네, 20분. 다 해서 20분 할게요. 그러니까 세 개 연습하시는 거예요. 존재 질문, 탁월성 발견 질문, 챔피언 만들기 질문인데,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어떤 거 하나는 같이 하거나, 근데 요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질문하시고, 그리고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코치가 되는 게 목표이신 분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 또 뭐 강의를 많이 하고 싶다, 또는 수익을 뭐 늘리고 싶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걸로 코칭을 해서, 네, 챔피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공유를 내리고, 들어가서 제가 15분만 드릴게요. 15분 동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할게요. 네,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어떤 거 할지 이렇게 엇갈리게 서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연습방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여기 녹화가 안 돼서 오늘 참여 못하신 분을 위해서 녹화하겠습니다. 115쪽에, 메타포 질문이에요. 메타포 질문을 여기 읽으시고, 115쪽 읽으시고, 자기 자신을 동물이나 물건에 빗대어서 코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요. 변화를 생각하며 걱정이 앞서요 하는 사람은 이 상태를 어떤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또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떤 동물이나 사물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를 느끼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 116쪽과 117쪽 말하지 않는 것 공감하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녹화가 안 됐네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책을 116, 117, 그리고 118페이지에 패러프레이징 질문하기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마칠 건데요. 이 부분은 코칭을 할 때 매우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숙지하시고 또 라이프 코칭을 하실 때 또 코칭 연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PC 코칭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그 의식 확장하기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연습을 이제 못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다양한 코칭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 중에 하고 싶은 연습들을 서로 만나서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지금 다 나오셨나요, 이제? 다 나오셨죠? 네, 오늘은 코칭 역량에서 그 의식을 확장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완전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고유의 경험과 우리 고유의 잠재력에서 나와야 한다. 나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진리라고 믿는다. 자, 조셉 캠벨의 영웅의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누는 거, 결국 마지막에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뭐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그 가장 해답이 이제 제가 찾은 거는 그냥 네,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 삶, 나를 나누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나를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정직한 사람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나누면은 그냥 숨 쉬듯이 나를 그냥 내 생각, 감정, 그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걸 나누면 되는데, 내가 뭔가 근사한 어떤 거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내 안과 밖이, 우리 지난번에 의사소통 했잖아요. 안과 밖이 동일해져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많이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들 각자가 자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특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근사한 어떤 지점도 있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별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고, 높게, 또 깊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 스스로가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코칭을 하든지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존재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랑 만나게 되면 어린 아이에게 또 그렇게 하시고, 아이에게도 배우고, 어른에게도 배우고, 또 부족하다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순간, 그 순간에 배우시면은 아마, 어, 인-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지점에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도착하실 거고, 누구는 벌써 또 도착하셨겠죠. 자, 다음 주는요, 신념의 마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책 심리 코칭, 마음 성장 코칭, 그리고 마음 성장 심리 코칭을 이렇게 지금 오늘 7주차인데, 7주차까지 해온 결과는 결국 이 다음 주, 8주, 이 8주차 이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자기 삶을 이제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기술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마시고 모두 오시면 좋겠어요. 네, 공유는 중지하고 오늘의 여정에 대한 성찰을 네, 한마디씩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김동주 코치님. 네. 음, 이렇게, 네. 우리 애기들이 진짜 착하네요. 그래도 잘 있는다. 네. 그 생각의 덩어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음, 잘게 쪼개지기도 하고, 또 생각의 덩어리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또 코칭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신기했고요. 이거를 좀 익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꼭 할게요.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생각이 너무 그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까 청년 사례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도 고객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헐, 와, 이거를 이제 감정을 너무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10억을 어떻게 벌어, 네가. 이런 뉘앙스가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렇게 흘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어떤 가치 수준에 대해서,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으로 올라오지 않게 좀 중립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이게 좋다, 나쁘다가 떠오를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게 진짜 나쁜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좀 흐려지실 거예요. 그게 좀 흐려지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있고 그 사람에게 나쁜 게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 어떤 사람에겐 좋지만 어떤 사람에겐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다시 되묻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럴 때는 어떤 감정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고객이 훨씬 더 이제 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진실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수빈 코치님. 질문, 음, 코칭함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질문하니까 답을 하고 있죠. 네, 김소연 코치님. 코칭 예시가 나와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얘기가 되게 자주 잘 이렇게 이어진 것 엄청 같고, 빨리 끝내두구만. 네, 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제 어,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지면서 네, 네. 점검이 또 돼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또 그 리얼 코칭을 하실 때도 또 활용해 보세요. 네. 이혜인 코치님. 네. 여기서 각자 저마다 고유한 존재이다. 완전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요 말이 저는 좀 가슴에 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신유미 코치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좋은 코치가 음, 공감 코치가 아니라 고객을 진짜 믿어주는 코치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좀 마음에 남았었는데, 그 공감을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던 시간들도 있었고, 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양정 코치님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코치님이 좀 정말 안전한 대상으로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믿어주셨다 보니 제가 저를 더 정직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면서 또 알아차림의 시간들도 또 경험하게 돼서 좀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그런 코치로 더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더 생각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박상림 코치님. 존재의 자체에 그 고객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코치님들 너무 피상적이에요, 성찰들이. 감동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자, 두뇌 영들인가, 네. 자, 그 다음에 김정수 코치님. 저는 오늘 좀 새롭게 다가온 게 그 코치에게 호기심이란 고객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음, 알고자 노력하는 거라는 게 조금 더 깊게 다가왔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살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죠? 고객이 말하게 해야 하죠, 우리는. 네. 양은정 코치님. 네, 저는 오늘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 코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저의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된 느낌이 들어서 음, 정말 코칭 받는 시간이었고 너무 개인적으로 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또 정말 개인적인 사례를 가지고 코칭을 하시더라고요. 네, 박선미 코치님. 저는
어, 선미가 세상에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어, 선미 고유의 경험과 선미 고유의 잠재력에서 나와야 한다 네. 하는 부분이 이미 선물을 생각. 많이 주고 있던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코치님 그 교사 동아리에 가봤더니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를 꾸리면서 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아까 또 소식을 들으니 또 시작하셨고. 네, 그래요. 자, 이현아 코치님. 저는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음, 호기심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어, 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좋은 관심이 생각을 좀 자유롭게 만들고 음, 또 의식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관심 보여주면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가. 네, 네. 네. 김혜수 코치님. 우리 코치님, 네. 네. 저는 오늘 솔직과 정직에 음, 대해서 좀 약간 더, 그러니까 박선미 코치님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음, 같은 일을 해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지만 음, 더 다른 날보다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은 늘 솔직했는데 오늘 제가 네, 들어가 보니까 그 동종업계에 주임 교사 두 명이 만나가지고 뭔가 정말 더 차분하게 네, 둘 네, 공간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좋으셨겠다 싶었어요. 우리 네, 좋았습니다. 네. 늘 우리 코치님이 제가 교사여가지고 이걸 막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면 오늘은 그냥 교사인 나 자신을 두 분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정아 코치님. 우리 코치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 저는 김동주 코치님 음,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대답을 해주시는데 되게 너무 이렇게 저보다 더 성숙하고 되게 성장한 그런 음. 성숙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또, 인생 후배의 성숙함을 그렇게 볼 줄 알고, 우리 코치님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분하고 여러 번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시간이 되죠. 여러분이 그 김은미 대표 멘토 코칭방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놓치지 마시고, 또 한 사람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진실한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 상담을 받듯이 서로 간에 더 깊은 곳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 이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떤 리더로 어떤 그 이 분야의 어떤 자리에서 일할지 몰라요. 요새 그 흑백 요리사 보면은 다들 그 아주 옛날 10년 전, 15년 전부터 다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동료, 막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책 내는 거에다가 우리 코치님들의 어떤 그 고객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자기계발서 속에 막 그 고객들의 추천사가 있잖아요. 토니 로빈슨 같은 그 코치의 책에는 다양한 그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CEO들의 이 추천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코치님들이 지금은 자기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마음성장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 1년 1년이 매우 다르게 변화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 의견을 좀 모아주십사 했으니까 또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